안녕하세요. 그래, 나 문과다. 저희 채널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책은 관객 모독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 페터 한트케라는 희곡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희곡이니까 말 그대로 연극을 위한 글이죠. 자,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 제목이 모독, 관객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러한 희곡, 연극을 보게 된다면 좀 기분이 묘하게 나쁠 것 같아요. 웃기면서. 예. 묘하게 웃기면서 나쁘면서 이런 류의 작품을 연극을 또 보고 싶다. 이런 알 수 없는 매력. 그러한 매력의 소설입니다. 자, 이 책은 처음에 특이하게요. 이 작품은 이게 희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배우들이 어떻게 연극을 할지 그러한 대본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 책의 그 첫 장이 배우를 위한 규칙들이라고 해서 아주 짧게 한 장 정도 분량의 배우들만 해야 되는 규칙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막이 오르기 전에 관객들이 오기 전에 배우들이 먼저 이 규칙들을 해놓고 그리고 연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특이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가톨릭 성당에서 신부와 신자들이 번갈아 울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축구장에서 외쳐대는 응원 소리와 야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데모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안장이 땅을 향해 거꾸로 세워진 자전거에서 돌아가는 바퀴살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멈추어 설 때까지 바퀴살을 자세히 관찰할 것. 콘크리트 믹서 엔진을 켜고 점점 커지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비틀즈 영화들을 자세히 관찰할 것. 최초의 비틀즈 영화에서 링고스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 후 드럼 앞에 앉아 드럼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미소를 자세히 관찰할 것. 서부에서 온 사나이라는 영화에서 게리 쿠퍼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할 것.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규칙성이 없고 어떤 장면이나 소리를 여기서 패턴은 귀 기울여 들을 것, 관찰, 자세히 관찰할 것이에요. 근데 그 귀 기울여 듣는 그것들과 그다음에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저는 사실 어떤 공통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단지 이 한 장의 배우들을 위한 규칙들에서 제가 찾은 패턴은 귀 기울여 들을 것, 자세히 관찰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배우들에게 먼저 의도를 하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어떠한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먼저 이 두 가지를 배우들에게 명령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행동 지침을 먼저 제시합니다. 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관찰한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그냥 듣지 않아요. 기울여 듣고 관찰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관찰합니다. 자, 어때요? 이 두 가지 행위 좀 수동적인가요? 능동적인가요? 이 두 가지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세요? 내가 자세히 관찰하고요. 또 귀를 기울여서 아주 듣고 있어요. 자, 내가 되게 수동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 대상이 나와 하나가 되겠죠. 내가 그 대상한테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상당히 쉬운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앞부분이 그런 어떤 그 설정, 이 설정을 작가가 일부러
우리 같은 독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이걸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루고 나서 시작이 돼요. 이제 이루고 나서 관객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관객들을 맞이하는 배우들의 행동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배우들의 행동들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관객들이 올 때 관객들을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관객들이 오던 말던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서로 다르게. 배우는 단 4명이에요. 4명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이 관객들이 와서 다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순서도 없이 그냥 이 혐오스러운 쌍판대기들아 어릿광대들아 눈 딱 뿌리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욕설 아닌 욕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를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떤 비속어나 욕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의 분위기도 살짝 알려줍니다. 작가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관객들이 들어올 때 옷에 대한 어떤 매너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극장 안의 분위기도 엄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원들, 좌석 안내원들도 상당히 예의 바르고 격식 있게 절제된 모습으로 그들의 행동과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좀 눈에 띄는 옷들 또는 부적절한 옷들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얌전하고 배려된 우아한 옷차림 그러한 것들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선 절대 입석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중간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입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 연극을 들으면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다리가 아프니까요. 다리가 아프면 앉고 싶고 의자밖에 안 보이고 연극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입석이 없습니다. 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연극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어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귀 기울여 들을 것, 자세히 관찰할 것과 똑같이 관객들이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태도와 우아함을 갖춘 그러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배우들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극이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 4명의 배우가 이게 연기라고 할 수 있나? 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일방적인 4명이 돌아가면서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어떻게 보면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 말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의미가 있다고 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어떤 거라고 했다가 그런 얘기를 계속 공허하게 4명이 정말 무대에서 공허한 떠듦, 공허한 짓거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어요. 배우들끼리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배우들끼리의 어떤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관객을 향해서. 근데 어떤 한 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관객을 제대로 응시한다기보다는 멀리 쳐다보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연극을 다루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연극이다. 이런 연극이 아니다. 여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고요. 그냥 허공에 떠드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찾은 어떤 통일성은 시간대 그리고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배우들이겠죠. 처음엔 다른 시간대 있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엔 같은 시간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에 있다고 얘기하다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살짝 있을 뿐인데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있다. 그래서 경계는 우리는 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어때요? 각자의 다른 시간대에서 살다가 그 연극 볼 때 그 연극을 보러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대만큼은 딱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쁘게 살다가 연극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유롭게 살다가 그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화비할 게 없어서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극을 분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앉아서 연극을 볼 수 있고 다 시간대, 자기의 인생의 흐름이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순간만큼은 같은 시간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이제 중구난방으로 뭐 당신과 우리는 하나의 유형이다. 여러분들의 인격체가 아니다. 다시 그러다가 여러분은 인격체다. 우리는 또 작가의 대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이 사건이라는 이 단어가 달리 들렸어요. 보통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했을 때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했을 때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철학적 의미에서 사건이라는 거는 완벽히 하나가 될 때, 몰입이 될 때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몰입을 해서 그 타자와 내가 구별이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을 만큼의 멈춰져 있는 그러한 몰입의 경지에서 하나가 됐을 때를 또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이라는 단어와 이 연극이라는 무대를 생각했을 때 어때요? 그 연극의 관객들과 그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과 그 연극 안에 있는 그 장소, 연출된 그 장소에 관객들과 배우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완벽히 하나가 돼서 완벽히 하나인 거와 같은 호흡을 이루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 어땠어요? 자세히 관찰할 것, 귀 기울여 들을 것. 그죠?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주는 것들을 받아 먹는 들려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의 관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설정. 그리고 여기서 배우들이 4명이 끊임없이 떠듭니다.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을 하진 않고요. 계속 끊임없이 떠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변증법적 구조를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느립니다. 이제야 여러분은 우리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그 관객들의 생각이 알아차림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면 관객은 일단 그거를 다 받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차렸을 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건 언제 표현해요? 뭔가가 벌어져 버렸을 때 늦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져 버리고 나서야 여러분은 우리의 속셈을 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극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들이 끌어갈지에 대해서 너네들은 관객들은 자세히 듣고 관찰을 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이끌어가. 너네들은 일단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어. 왜? 그 상황이 이미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지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작가가 좋은 의도로 쓰진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의 관객을 처음에도 욕, 끝에도 욕.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욕으로 끝나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고전이고 소설, 그러니까 희곡이다 보니까 상당히 순화된 말로 욕인데 이걸 만약에 대중적인 언어로 했으면 아마 그죠? 수박에 씨발라 먹을 뭐 이런 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욕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연극 걸작들아, 성격 배우들아, 인물 배우들아, 세계적이라고 허풍 떠는 연극인들아, 어디서나 그저 생각 없이 부안해도하는 인간들아, 신의 실패작들아, 영원한 애호가들아, 무신론자들아, 싸구려 보급판 같은 자들아, 판박이 그림 같은 자들아, 영국 역사의 이정표들아, 만성 흑사병 환자들아, 죽지 않은 영혼들아, 여기서 죽지 않은 영혼들이라는 말에 글쎄요 좀 이게 좀 저는 좀 강렬했어요. 세상 일에 도통 관심 없는 자들아, 세상에 개방된 작자들아, 긍정적인 주인공들아, 임신 중절한 자들아, 부정적인 주인공들아, 일상생활의 주인공들아, 학문의 권위자라고 떠드는 작자들아, 멍청한 귀족들아, 썩은 자본 계급들아, 교양이 있다는 계급들아, 우리 시대를 사는 속물들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치는 작자들아, 종말이나 와야 성인이 될 자들아, 세상의 철부지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역사의 한순간을 사는 작자들아, 성스럽고 속된 명예를 혼자 짊어진 채 하는 자들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러고 막이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좀 의아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그 마지막, 이 희곡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막이 내려온다. 그러나 내려와서 닫히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즉시 다시 올라간다. 배우들은 특별히 누군가를 주시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자세로 관객 쪽을 바라본다. 스피커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우레 같은 박수와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진다. 게다가 어느 비트 밴드 콘서트에서 녹음된 열화 같은 관객 반응을 스피커로 다시 틀 수도 있다. 엄청나게 울부짖는 소리가 관객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막이 내려온다. 자, 이렇게 이 소설이, 그러니까 이 희곡이 끝납니다. 자, 읽었을 때 좀 눈치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이 내려와요. 근데 막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이 이제 끝냈으니까 막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내렸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배우들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고 관객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스피커를 향해서 뭐 소리가 나요. 박수 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그 뭔가 환호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는데 관객들이 다 나갈 때까지 배우들은 계속 서 있고요. 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관객이 다 나가고 나면 비로소 막이 내려옵니다. 자,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관객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연극을 막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환영받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얘기하고 막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렸을 때 관객들은 어때요? 이제 연극이 끝났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고 있죠. 그런데 다시 연극의 무대에 막은 올라갑니다. 근데 배우들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응시하지 그냥 그 관객을 향해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관객들이 다 나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막이 내려온다.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연극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관객들은 뭡니까? 여기 존재하지 않았나요? 존재했나요? 뭐죠? 그죠? 뭐냐면 그 연극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연극에서 관객이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입장으로 이 작가가 바라본 게 아니라 관객을 어떤 한 연극의 소품으로 의도된 소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다 끝나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지 연극이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극이 정말로 뭐 진정한 의미에서 연극은 정말 이래 뭐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그 연극이 만약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합한 어떤 인물에 대한 그런 생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의도된 그러한 연극이었을 경우 관객이 어때요? 가스라이팅 당하기 너무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 된 관객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본인의 삶 속에서 침투됩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연극은 세상 가운데서 의도된 소품들이, 그러니까 관객이 의도된 소품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의도된 소품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 소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막이 내리는 마지막 진짜 막이 내리는 그 순간은 누가 알아요? 작가만 압니다. 그리고 배우도 알아요. 근데 배우는 정확한 작가의 의도는 모르고 그냥 이 모든 것이 작가가 시켰다는 것만 알겠죠. 어때요? 한편으로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것이 많이 없은 그러니까 고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는 아마도 이 연극이라는 매체가 아마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OTT라는 집에서도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저항 없이 바라보고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객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은 이런 미디어들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모독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고전은 통한다. 시대를 초월해서 통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또 느꼈고 우리가 저항 없이 보게 되는 어떠한 매체들, 그러한 미디어들,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면 뭐래요? 늦어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진정한 관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유저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비판하는 의식, 비판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걸 왜 만들었지? 이 왜라는 질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한 의도가 뭘까? 이런 거를 만든 의도가 뭘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이게 누구를 위한 거지? 어떤 이러한 질문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을 좀 그러한 시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보면은 또 유튜브에 보시면 관객 모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 연극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분석하시면서 이거를 평론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일반 독자 수준에서의 이해는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그죠? 글쎄요. 여러분은 얼마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관객 모독이라는 이 희곡을 보면서 내가 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보고 있는 매체들, 내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노출되어지는 이러한 미디어들, 그런 것들에 나는 저항한다고 하지만 그 저항조차 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물들어 버린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는 또 저의 어떤 이런 감상평을 들으시고 또 흥미가 생기셨다면 또 읽어보시기를. 읽지 않으셔도 또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눈치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삶을 비판적으로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희곡 관객 모독 여기까지고요.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만 또 묘하게 끌리는 그러한 희곡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인상적인 작품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제 이러한 유튜브 들으시고 어떤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